22페이지 할게요. 일과 에너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일과 에너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어서 생명은 그냥 쉬워요. 다 그냥 외우면 되니까. 제가 기말고사는 이제 뭔데? 시험 보면 어디래? 어디 빠지는 데 있을까요? 없어? 아니야 뭐안 빠진 학교 있긴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과학에서 말하는 보통 일의 정의, 과학도 했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정의라는 건 어떤 물체가 일단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어떤 물체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물체가 나왔을 때 물체는 반드시 무엇을 갖냐? 질량이 있지.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이 50이라고 써 있는 건 뭐야? 이 50뉴턴이라고 써 있는 게 이건 뭐야? 이건 질량이 아니잖아. 이거는 무게잖아, 무게.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기 단어는 질량과 무게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질량과 무게. 뭐 이따가도 하겠지만 질량하고 무게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나? 무게가 50뉴턴이 나와. 근데 이제 50뉴턴이 나오는 이 물체를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힘을 준다? 20뉴턴의 힘을 줘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미는 거야. 알았지? 그럼 20뉴턴의 힘을 줘서 밀었더니 이 물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힘을 준 방향으로 이렇게 몇 미터 간다? 3미터 가잖아. 이러면 과학에서는 요 20뉴턴의 힘이 작용해서 이 물체를 얼마만큼 3미터 밀고 갔기 때문에 뭐 한다고 부른다? 일한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물체한테 뭘 줘서 힘을 줘야 돼. 맞죠? 그래서 힘을 줬을 때 그 물체가 이 힘을 준 방향으로 뭐 하는 거야? 힘을 준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이동한 거리가 생기면 뭐 했다고 한다? 일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지? 힘을 줘서 그 물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치면 이 힘이 이 물체한테 뭘 했다? 자, 일을 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일의 정의야. 되게 중요한 건데 뭘 줘서? 힘을 줘서 그 물체가 힘을 준 방향으로 뭐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생겼을 때 뭐한다? 일한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지금 물체가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물체의 무게가 100뉴턴이야. 그럼 이 물체의 무게가 100뉴턴이라는 거는 무게가 100뉴턴이라는 뜻 자체는 지구가 이 물체를 뭐 하는 거다?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100뉴턴이라는 뜻이야. 이게 그렇지?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100뉴턴이야. 그럼 내가 이 물체를 이렇게 뭐 하고 싶어? 들어 올리고 싶으면 최소한 얼마만큼 힘을 줘야 돼?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긴 힘만큼이 뭘 주는 거야? 100뉴턴의 힘을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100뉴턴의 힘을 줘서 이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나는 지금 이 물체한테 뭘 한 게 분명히 맞아? 일한 게 분명히 맞지. 근데 내가 이 물체를 100뉴턴의 힘을 줘서 든 다음에 100뉴턴의 힘을 줘서 든 다음에 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힘은 지금 일로 준 거잖아. 근데 일로 이렇게 걸어가면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뭐 하는 게 아니야?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게 돼. 나는 힘을 어디로 줬는데? 나는 힘을 일로 줬는데 물체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거야. 알았지? 그냥 이런 상황이야. 이런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니까 나는 힘을 지금 일로 주고 있는데 이 물체가 여기로 가. 그럼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뭐 하는 게 아니야? 이동하는 게 아니지. 그럼 이 경우는 과학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물체한테 뭘 줘서 어떤 물체한테 힘을 줘서 그 물체가 뭐한다? 힘을 준 방향의 이동거리가 생기면 우리 이걸 갖고 요 힘이 어떤 물체한테 뭘 했다? 자,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구분이 되냐? 무슨 말인데? 그러면 자, 이 그림을 봐봐. 이 그림 지금 무게가 얼마야? 무게가 10뉴턴이잖아. 그럼 10뉴턴짜리 무게를 지구가 뭐 하고 있어? 10뉴턴 힘으로 뭐 하는 거야? 잡아당겨서 이 물체가 뭐 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지금 무슨 힘이
중력이라는 힘이 이 물체한테 뭐야? 10N의 힘을 가해서 이 물체를 몇 미터 이동시키는 거야? 3m 이동시키니까 중력이 지금 저 물체한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셨죠? 되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일의 기본적인 정의가 이렇다라고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1은 기호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W라고 표현해서 1W라는 거는 뭐에다 뭘 곱하냐면 어떤 물체한테 내가 준 힘 F에다가 그 물체가 힘을 받아서 뭐한다? 이동한 거리 S를 뭐하는 거야? 곱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1의 양이 되는 거야. 공식. 그럼 지금 다시 이 그림을 보면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한테 내가 얼마의 힘을 줘서 20N의 힘을 줘서 이 물체를 몇 미터? 3m 이동시켰으니까 내가 저 물체한테 한 일은 20N의 힘을 줘서 3m 이동시켰다 라고 하니까 값이 얼마가 나온다? 60이 나오게. 60 뉴턴 곱하기 미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단위가 너무 길잖아, 얘들아. 단위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단위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요 단위를 줄여서 뭐로도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보시면 1이라는 건 공식이 물체의 뭐에다가 힘에다가 그 힘의 방향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뭐하니까 곱하는 값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뉴턴 곱하기 미터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줄여서 뭐한다? 줄여서 그냥 60줄 이렇게 하면 되지. 됐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하나 놓여 있을 때 이 물체에 내가 20N의 힘을 줘서 이 물체를 3m 이동시키면 저 힘이 물체한테 60줄만큼의 일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되죠?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1이 0인 경우가 생겨요. 1이 0인. 그래서 1이 0인 경우가 3개가 생겨요. 3개. 3개가 생기는데 세 번째 거는 미리 설명을 했었지. 세 번째 건 미리 설명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 물체한테 힘을 줘서 힘은 계속 이쪽으로 주고 있는데 물체는 뭐 하는 거야?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럼 지금 잘 생각하면 힘 주는 방향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각도로 치면 몇 도야? 90도지. 그잖아. 나는 힘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물체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힘 주는 방향이랑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몇 도가 나온다? 90도가 나오면 분명히 힘은 주고 물체는 뭐하지만 이동하지만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일이 뭐야? 0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제일 중요해. 제일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가 물체에 주는 힘의 방향이랑 물체가 뭐하고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가 90도가 나오면 과학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일이 뭐한다? 일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거 말고 나머지 두 개는 되게 쉬운 거여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두 개를 곱한 게 뭐가 되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한 게 1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체한테 힘을 뭐 하는 거야? 힘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준다는 건 힘은 0이 아닌데 물체가 뭐 하는 거리가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0이면 두 개를 곱했을 때 값이 뭐가 나오니까 0이 나오니까 뭐한다? 한 일이 0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만약에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선생님이 이 물체한테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 힘을 주는데 이 물체가 안 움직인다고 쳐봐. 그럼 나는 분명히 힘을 주는데 물체가 안 움직이니까 힘은 이때 이동한 거리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이 물체한테 일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이 물체를 힘을 줬을 때 이 물체가 안 움직이는 건 뭐 때문에 안 움직인다? 뭐 맨날 얘기해. 뭐 때문에 안 움직여? 마찰력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지. 그잖아. 물체를 움직이려고 할 때 그 물체가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 있는데 제발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물체한테 힘을 줬을 때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준 힘과 마찰력하고 비교하면 마찰력이 내가 준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이러면 안 돼. 알았니? 그잖아. 내가 이렇게 힘을 주는데 만약에 마찰력이 더 크면
내가 주는 힘보다 마찰력이 더 크면 힘을 이쪽으로 받기 때문에 이 물체는 그냥 저절로 움직여요.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줬는데 만약에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거는 내가 준 힘이랑 마찰력이랑 뭐야? 같으니까. 그래서 일이 0이 되는 경우는 힘은 주되 뭐한다?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없으면 두 개를 곱했을 때 이동 거리가 0이 나오니까 일이 0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힘은 0인데 힘은 0인데 이동 거리가 0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긴 어떤 공면이 있었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생긴 공면에서 내가 물체를 하나 딱 놔. 그럼 이 물체가 뭘 받으니까? 중력을 받으니까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져. 점점 빨라져서 여기에 뭐 하는 거야? 자, 요 수평면에 이렇게 딱 놓였다고 쳐봐. 그럼 수평에 놓였을 때 이 물체가 여기서 딱 가는 속도가 10m/s라고 쳐. 1초에 10m. 그렇죠? 1초에 10m씩 가기에 속력이 탁 나왔는데 이 물체가 여기 탁 놓였을 때 만약에 마찰이 없다고 쳐. 그러니까 마찰이 없다는 건 이 물체가 이쪽으로 갈 때 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없어. 그럼 저 물체는 멈춰 안 멈춰? 절대로 안 멈추지. 그잖아.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데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이 물체는 계속 얼마로? 계속 10m/s로 그냥 쭉 달려가는 거야. 영원히.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없어도 힘이 없어도 어떤 물체가 뭐야?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그 물체는 뭐 할 수 있다? 계속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용어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0이면서 이동 거리가 0이 아니면서 물체가 뭐야? 움직이는 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할 설명했던 등속 운동하는 값이에요. 알지? 그래서 저 세 가지 값에서 첫 번째 거는 그냥 뭐 힘은 주는데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한 일이 0인데 두 번째 거는 힘은 0인데 물체는 뭐야? 이동한 거리가 0이 안 되는 게 이제 등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 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뭐다? 힘을 준 방향이랑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뭐가 되면 90도니까 수직이죠. 그치? 수직. 수직이 나오면 이 경우에는 뭐한다?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내신 시험 문제 푸시면 반드시 한 문제가 저기서 나와야 돼. 알았지? 한 일이 0인 경우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 물어볼 테니까 그런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중간고사 시험을 본 학교들이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너무 뭐하다? 너무 쉬워. 다 쉬웠어. 모든 학교. 그러니까 중간고사 무조건 다 어려워. 그리고 기말고사는 이제 시험 범위 사항에 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물리 문제는 좀 꼬면 난이도가 더 높아지니까 물리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일을 계산하는 문제,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일을 계산하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중력에 관해서 무언가 계산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찰력에 관해서 이제 무언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해볼게요. 2번부터 이제 마찰력에 대해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물체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물체가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이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뭐야? 미는데 여기는 50이라고 써 있고 여기는 얼마다? 20이라고 써 있을 때 물체가 수평면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는 이 물체의 뭐다? 50N이라는 무게는 뭐한다? 아무 필요 없어. 알지? 수평면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 물체의 뭐야? 그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무게인 중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물체를 뭐하는 힘에 집중하는 거야? 미는 힘에 대해서 집중.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0N의 힘을 줘서 이 물체가 뭐한다는 거는 움직인다는 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기본적인 게 내가 주는 힘이 마찰력하고 뭐하던가 같던가 아니면 내가 주는 힘이 마찰력보다 뭐한 거야? 큰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 두 번째 이 마찰력이라고 보통 써놨어. 이건 뒤에서도 계속 써야 되니까 마찰력은 항상 뭐 할 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물체가 움직인 경우에는 문제를 잘 푸실 때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돼? 마찰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되게 잘 고려를 해야 돼. 맞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면에서 어떤 물체한테 힘을 줘서 그 물체를 뭐한다? 움직이겠다라고 치면 보통 우리는 수평면에서는 무엇을 이기면서 물체를 움직이니까 마찰력을 이기면서 물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마찰이 있었다고 치면 마찰력에 대해서 뭘 하는 거야?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라는 그 뜻이 마찰력을 이기면서 물체한테 뭘 한다? 일을 한다. 이 표현이지. 그래서 절대로 수평면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맞죠? 수평면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는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무엇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냐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무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문제를 볼 때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력인데 중력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건 이제 물체를 뭐 하는 거야? 들어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를 들어 올린다는 건 이제 뭘 이기면서 중력을 이기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중력하고 관련된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얘는 자,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계산하는 게 어차피 일이라는 건 힘에다 뭘 곱하는 건데 힘에다 이동거리를 곱하는 거야. 힘에다 이동거리를 곱하는 건데 중력에 대해서 들어 올리니까 이때는 이동거리보다는 무슨 개념이 낫냐면 들어 올렸으니까 몇 미터 올라갔냐라고 해서 이제 높이의 개념이 중요하겠지. 근데 요 힘을 내가 뭐 해야 된다? 요 힘을 계산해야 되는데 중력에 대해서 일할 때는 요 힘이 반드시 뭐가 되기 때문에 무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게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냥 풀면 돼. 알았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무게로 나오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냥 풀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무게로 안 나오고 이게 10kg이다 라고 해서 무엇으로 나오면 질량으로 나오잖아. 그럼 반드시 이 질량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무게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질량을 무게로 바꾸려고 하면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기억나는 얘들아 혹시 몇을 곱하면 돼? 그냥 몇을 곱하면 돼? 몇을 곱해? 9점 얼마다? 9.8을 곱하셔서 뭐로 바꿔야 돼? 무게로 들어 올리고. 알았지? 그러니까 이 문제처럼 그냥 100N이라고 써있으면 그냥 100N의 힘을 줘서 들어 올려서 뭐 예를 들면 몇 미터 들어 올렸다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질량으로 나와 있다라고 치면 여기다 9.8을 곱하니까 들어 올린 힘이 98N이다.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뭐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해보겠지만 항상 들어 올릴 때는 무게로 나오면 그냥 풀면 되고 질량으로 나오면 9.8만큼 뭐한다?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거예요. 낙하하는 물체잖아. 낙하. 그냥 이런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럼 떨어지면 이런 경우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력이 물체한테 뭘 한다? 일을 한다 해서 중력이 한 일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로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중력이 한 일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뜻 자체가 뭐냐면 어떤 물체가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뭐하고 있는 거야? 낙하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중력이 한 일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차피 식은 똑같아. 반드시 뭐에다가? 무게에다가 얼마만큼 낙하했냐 그 뭐를 그 높이를 뭐 하시면 된다? 높이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중력하고 관련된 시험 문제 나오면 머릿속에 꼭 뭐가 생각나고 무게가 생각나고 수평면에서 물체를 뭐하는 경우에는 미는 경우에는 뭐다? 마찰력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만 좀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1번에 과학에서 일이 뭐냐
라는 걸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1의 양이다라고 해서 내가 2를 계산하고 싶으면 그 물체의 뭐에다가 힘에다가 그 물체가 힘줄 방향으로 뭐한다? 몇 미터 이동이냐 그 값을 곱해야 되지. 이거 그냥 높아지면 얘기하는 건데 시험제가 뭐 뉴턴은 바꾸지 않는데 만약에 이 값이 미터가 아니고 뭐 킬로미터나 센티미터로 나오면 반드시 뭐로 바꿔야 돼? 미터로 바꿔서 단위를 일정하게 뭐 해야 돼? 맞춰줘야 돼. 정확하게 값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1의 양의 계산 2번에서 중력과 1의 양이다라고 할 때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선 물체를 뭐 하는 거야? 들어 올릴 때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떨어뜨릴 때는 중력이 그냥 직접 그 물체한테 뭐 한다? 자,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3번에 보면 1의 양이 뭐 한다? 1의 양이 0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1과 에너지라는 게 있어. 알았지? 1과 에너지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에너지라는 것 자체의 원래 정의는 자,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는 다른 물체한테 뭘 할 수 있냐면 일을 할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에너지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얘네들의 관계를 생각한다고 치면 자, 1과 에너지의 관계를 생각한다고 치면 내가 어떤 물체한테 뭐를 해주면 어떤 물체한테 일을 해주잖아. 그럼 그 일을 받은 물체는 반드시 뭐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반대로 치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에너지 갖고 있는 물체는 다른 물체한테 뭘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1과 에너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관계를 만약에 물어보잖아. 그럼 관계를 물어보면 서로 뭐 하냐면 서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렇지? 에너지 갖고 있는 물체는 어떤 물체한테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받은 물체는 뭐가 생겼으니까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다른 물체한테 또 뭐야? 또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과 에너지는 서로 뭐 하냐면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단위나 이런 것도 다 똑같아.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플러스 강의 몇 개가 또 쭉 써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플러스 강의에서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3번에 나오는 계단을 오를 때 한 얘기. 알았지? 계단을 오를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시험도 약간 흉악하게 나오면 그냥 이런 식으로 계단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뭐 계단이 되게 커서 이 사람이 여기서 몇 미터 가고 올라가고 몇 미터 가고 올라가고 몇 미터 가고 올라가고 몇 미터 가고 올라가고 이걸 반복한다고 치면 우리는 계산을 할 때 뭐만 계산해야 되냐면 올라가는 쪽의 방향성만 계산해. 알지? 이쪽으로 걸어가는 거는 일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할 때만 뭐 한다? 일을 계산해. 그래서 반드시 그냥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게 문제를 풀면서 그냥 중심같이 그랬지? 죄송합니다. 중심같이 여기 50에 20에 3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0 곱하기 3에서 뭐 한 일이 150이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지? 반드시 문제에서 물어보는 어떤 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뭐한다? 표현을 해야지. 안 틀리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113페이지로 가셔서 빈칸 채우고 그림에 있는 거 하면서 다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빈칸 1과 에너지여서 과학에서의 뭐다? 일이지. 그렇죠? 첫 번째 빈칸이 과학에서의 일이어서 물체한테 뭐가 작용해서 힘. 그렇죠? 물체한테 힘이 작용해서 그 물체가 뭐 하는 거야?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뭐 한다? 이동할 때만 우리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1의 양을 계산하니까 1의 양을 계산할 때는 뭐 하는 거냐면 물체의 뭐에다가 힘에다가 곱하기 물체가 뭐한 거? 물체가 몇 미터 갔냐? 이동한 거리를 뭐한 거다? 곱하면 그게 이제 1의 공식이 되겠죠. 일종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의 양이 0인 경우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나 이동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치?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하는 방향이 뭐가 되면 수직이죠. 그지? 수직이면 힘준 방향으로 물체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뭐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지. 거기는 수직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에너지 갖고 있는 물체는 다른 물체한테 뭘 한다? 자,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그 밑에 빈칸에 다시 어떤 물체의 일을 하면 물체가 뭘 갖는 거야? 에너지를 갖는 거야. 알았지? 어떤 물체한테 일을 하면 그 물체의 에너지를 갖는 거고 반대로 치면 에너지 갖고 있는 물체는 다른 물체한테 뭘 할 수 있다? 자,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이제 일로 뭐한다?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뭐한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그다음 1번. 자, 과학에서의 일을 하는 경우는 O, 하지 않는 경우는 X로 표시하라. 그럼 첫 번째 1번에 뭐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었다. 이건 뭐 과학적인 게 아니겠지. 무조건 틀린 거고. 그다음 2번에 바닥에 놓인 화분을 선반에 올린다. 그럼 바닥에 놓인 화분을 선반에서 올린다는 건 지금 여기서 표현한 1, 2, 3번 중에 뭐야? 1, 2, 3번 중에 뭐야? 중력.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 물체는 쥐고 잡아당김이 있으니까 그걸 이기면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거니까 이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다음 3번에 교실 바닥에 놓인 책상을 교실 끝까지 뭐 하는 거야? 밀고 가는 거잖아. 그럼 이건 이제 수평면에서 물체를 움직이는 거니까 그 물체의 장면은 뭐야? 이제 마찰력을 이기면서 물체를 움직이니까 이거는 마찰력에 대해서 뭘 한다?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 2번 이제 아까 풀었죠. 무게가 50N인 어떤 물체에 20N의 힘을 작용해서 자, 힘의 방향으로 3m 이동시켰을 때 물체에 요 20N의 힘이 한 일량이 얼마냐 했으니까 그냥 얼마 하면 돼? 60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질문을 바꿔볼게. 만약 이분들은 중력이 한 일이 얼마냐면 얼마야? 응? 얘들아, 중력이 한 일이 하면 얼마야? 응? 중력이 한 얘나 중력이 한 일이 얼마야? 왜 당황해? 이 중력이 한 일이라는 건 지구가 지금 이 물체를 얼마나 당겨? 50으로 당기는 거잖아.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을 구하랬으니까 50N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야, 힘이. 근데 거기다 곱하기 뭐 하는 거야? 물체가 몇 미터 갔어? 3m 갔잖아. 그러니까 50N 곱하기 3m니까 중력이 한 일이 150줄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중력은 어디로 작용해? 일로 작용하는데 물체는 그거에 수직인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럼 지금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뭐 한 게 아니야. 1도 움직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되기 때문에 수직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 일은 몇이다? 한 일은 0이다. 이런 것 때문에 막힌다. 아시겠죠? 참 재미없지 않냐? 그지? 준서 진짜 재미없지? 중학교 과학이 원래 그래. 재밌어? 네. 자, 그래서 어쨌든 2번에 답은 60줄. 그 다음 3번.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무게가 10N인 물체에 3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서 지면으로 떨어뜨렸다. 그럼 첫 번째, 물체가 떨어지는 이유야. 그지? 물체가 떨어질 때 무엇이? 이건 낙하잖아. 낙하하는 거니까 무엇이? 중력. 그치? 중력이 이 물체한테 뭘 한다? 일을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거기 첫 번째 1번의 빈칸은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한다. 그 다음에 2번 중력의 크기는 얼마예요? 라고 했으니까 그냥 몇 뉴턴이라고 써있어. 10뉴턴이라고 써있지? 그치? 10뉴턴이라고 써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한 힘은 자, 아래쪽으로 잡아당긴 힘은 얼마다? 그냥 10뉴턴이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얘를 5로 바꾸면 얘를 10kg, 물론 내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겠지. 10kg. 그럼 10kg으로 바뀌어서 나오면 그냥 또 똥뭉치 같이 10 곱하기 3에서 뭐 30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0에다 몇을 곱한 다음에 9.8을 곱해서 힘이 98N이니까 98N에다 3을 곱해서 한 일이 294G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힘을 곱하는 거지 질량을 바로 곱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3번에 보시면 그러면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동안에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을 도와줘요. 그냥 얼마 하면 돼? 30줄 하면 되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봐야 될 게 좀 이따 뒤에서 나오겠지만 얘들아 이거 상식인데 이 물체가 10N의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지? 떨어지면 물체가 점점 뭐하죠? 빨라지잖아. 그 정도는 뭐 이해되잖아. 그냥 물체 나왔을 때 이제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서 힘을 받으니까 점점 빨라지면서 뭐야? 빨라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중력이 이 물체한테 뭘 해? 중력이 이 물체한테 일을 지금 얼마 있어? 16의 힘을 뭐해서 받으면서 몇 미터 갔다? 3미터 갔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이 얼마다? 30줄이잖아. 좀 전에 여기서 설명할 때 일하면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기지. 근데 얘는 지금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지니까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운동 에너지 생기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자, 이게 뭐였어? 중력이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럼 중력이 그 물체한테 한 일만큼이 몇 줄일 때? 30줄일 때, 결국 이 물체는 3m 떨어지면 뭐 한다? 중력이 30줄만큼의 일을 했으니까 무슨 에너지가? 움직이는 물체가 받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30줄이 되는 거야. 눈 떠, 눈 떠. 그렇죠. 30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민서는 자, 무게가 100N인 물체를 든 채로 수평 방향으로 20m만큼 걸어갔다. 밑에 민서가 한 일의 양이 얼마예요? 라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몇 도가 나오니까 90도가 나오니까 되게 과감하게 그냥 한 일은 몇이다? 0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되게 잘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되게 잘 나오는 개념인데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필요 없는 개념이거든요. 시대 같은 거죠. 이런 걸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표시하셔요. 첫 번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그렇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는 다른 물체한테 뭘 할 수 있다. 자,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 2번에 아까 설명할 때 일과 에너지는 서로 뭐 되니까 서로 전환이 되잖아. 그럼 서로 전환이 된다는 건 뭐가 동일하다? 단위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할 때 1의 단위가 뭐였어? 1의 단위가 줄이었기 때문에 뭐의 단위도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1과 에너지는 서로 뭐 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한대. 그러면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한다는 건 이 세 가지 중에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야. 네 가지. 알지? 그럼 어떤 물체는 내가 뭘 하니까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하는 그 물체는 뭐가 생기는 거야? 그 물체는 반드시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할 것처럼 위치 에너지가 생겨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 물체한테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에너지가 뭐야 돼?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지? 일과 에너지는 뭐 되기 때문에 전환되는 거죠.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니네 방학 때 여기 안 했지? 그지? 그래서 막 따로 공부하지 않았지? 지금 학교에서 여기 나가고 있어? 그럼 어디 하고 있어? 설명하고 원이야 막 5단은 나가지 않지? 예. 여기 하고 있어? 아, 저 2학년. 응? 아직 안 나왔어요. 현이는 어디 하고 있어? 저 기억. 아니 원래 여기 다른 학교 애들이 있었는데요. 초등 애들이 있었는데 초등 애들이 갑자기 기말고사 시험 보니까 5단은 유전이 나와가지고 다 그만두라고 그랬어. 미안하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114페이지. 뭐 별로 안 해도 오늘 여기 114페이지에 있는 개념까지만 하면 개념은 끝이야. 내용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이제 이게 원래 되게 정확하게 치면 원래는 이게 3단 지금 우리가 배운 게 3단원인데 원래는 지금 1학기 때 3단원 시험을 안 보는 게 맞긴 하거든요. 왜냐면 3단원이 누구랑 붙어야지 말이 되냐면 3단원은 6단원이랑 딱 붙으면 이게 완성이 돼요. 이렇게. 왜냐면 6단원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는 딱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 학교들이 그러니까 3단원을 안 나가고 몇 단원을 할 때 6단원 할 때 3단원 같이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촌이 그럴 수도 있어. 만약에 여기 안 나가고 작년에 이제 그렇게 했거든. 원래는 이제 스텝상으로 봤더니 이게 맞아. 그러니까 너네도 만약에 그냥 정상적으로 봤을 때 1학기 때 1, 2, 3, 4단원이 나가잖아. 그럼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볼 때 갑자기 6단원 배우면 3단원에 배운 거 다 까먹기 때문에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할 때도 이렇게 다시 묶어서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워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거고 여기 내용 자체 계속 똑같은 말해서 실제로 봤을 때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하나만 딱 배우면 되는데 너무 쓰잘데기 없이 계속 뭔가를 주저주저 배워서 더 지루하죠. 내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책 11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두 가지를 먼저 배워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를 배워야 돼서 일단 에너지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동 에너지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두 개. 근데 책을 좀 잘 보시면 B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안 써있고 그 앞에 뭐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써있거든. 그러니까 실제 말때 위치 에너지가 뭐가 있냐면 종류가 있어요. 원래대로지. 알았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위치 에너지 중에 중력에 의한 무슨 에너지만 배우냐면 위치 에너지만 배우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약간 지금도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약간 뭐라 해야 돼? 중학교 교육과정 한참 벗어난 얘기인데 꼭 한번 하고 넘어가야 돼서 방학 때 수업하던 애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중력 같은 힘들을 이 중력 같은 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보존력이야. 보존. 알았지? 그 보존력에 또 이제 무슨 말이 있냐면 이 반대말이 있어서 보존력의 반대말은 보존이 안 되니까 이제 비보존력 이렇게 되거든. 잘 봐봐야 된다. 여기 지금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의 지금 마찰력이 얼마야? 그래서 이 물체 지금 마찰력이 얼마야? 0이야. 그지? 만약에 이 물체의 마찰력이 지금 있잖아? 그럼 이 물체에 힘을 받는 거니까 막 저절로 움직이겠지. 이 물체는 마찰력이 0인 거야. 근데 이 물체를 내가 뭐 하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물체에 움직이는 거에 반대쪽으로 무슨 힘이 있는 거야? 마찰력이 있어. 근데 이러다가 내가 손을 이렇게 딱 떼면 다시 물체가 탁 뭐야? 멈추는 거지. 그럼 마찰력이 얼마야? 0이지. 그럼 마찰력이라는 힘은 언제 생기는 거야? 내가 힘을 줘서 물체를 움직이려고 할 때만 생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힘이 뭐하면 내 힘이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잖아. 그럼 결국 마찰력이라는 힘도 뭐야? 마찰력이라는 힘도 같이 이 물체 멈춘다고 치면 없다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보냐면 이런 힘들을 보존이 되지 않는 힘이다라고 해서 뭐야? 비보존력 이렇게 불러. 알았지? 근데 이제 잘 봐봐. 이 물체를 내가 이렇게 들어 올렸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지금 내가 계속 이 물체한테 힘을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때 내가 이 손을 탁 놓으면 이 물체가 아래로 뭐야? 떨어지지. 그럼 이 물체는 내가 주는 힘이 없어도 뭐야? 중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력 같은 힘에 이런 힘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힘이 보존력이에요.
알았지? 외부에서 그 물체한테 주는 힘이 뭐야 하는 거야? 사라져도 그 물체한테 계속 작용하는 힘이 뭐다? 계속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수평면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서 물체가 하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1kg짜리 물체가 있어요. 그럼 1kg짜리 물체를 내가 이렇게 들어.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물체의 질량이 1kg이니까 이제 얼마만큼의 힘을 주면 되냐면 9.8N만큼의 힘을 주면 돼. 그럼 내가 이제 이 물체를 힘을 줘서 예를 들어서 이 물체를 몇 미터? 10m 들어 올리는 뭘 한다? 일을 하잖아. 그럼 들어 올린 다음에 저 물체를 탁 놓잖아. 그럼 탁 놓으면 무슨 힘이 여전히 저 물체한테 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힘이 저 물체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물체는 아래쪽으로 뭐야? 떨어져서 다시 원래 있는 위치로 돌아가. 돼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힘이 보존력이라고. 얘들 이런 힘, 얘네들이 되게 상식적인 건데 얘네 알고 있는 것 중에 이거 이렇게 비슷한 힘이 뭐가 또 있어? 이 느낌이 약간 이 보면 요거를 이렇게 갖다가 놨을 때 놓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 이런 거 아는 거 없냐? 이런 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용수철 있잖아요, 용수철. 용수철 잡아당기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 네. 누르면 다시 튀어나와. 탄성력이야, 탄성력. 탄성력이 또 뭐야? 탄성력이라는 힘이 또 보존력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은 보존력이라는 힘이 있으면 무조건 위치 에너지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과학을 배우면 그런 이유 때문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말고 탄성력에 관한 위치 에너지 한 번 더 배워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 물체, 1kg의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힘을 줘서 들어 올려? 그럼 이 물체는 중력이라는 보존력이 계속 뭐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물체한테 일을 한 만큼 뭐가 생기는 거야? 에너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 에너지를 중력에 관한 위치 에너지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잘 봐봐. 들어 올리는데 내가 한 일이 얼마에다가? 질량 1에다가 9.8 곱해서 몇 미터 들어 올렸어? 10m 들어오면서 내가 한 일이 얼마야? 98줄이잖아. 그럼 그게 곧 뭐야? 그게 곧 위치 에너지야, 그냥.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식은 중력에 관한 위치 에너지의 식은 9.8 곱하기 물체의 질량. 이게 곧 무게. 그지? 그거에다 뭐야? 물체를 들어 올린 뭐한다? 물체를 들어 올린 높이. 이걸 뭐하면? 이걸 곱하면 그게 그냥 중력에 관한 위치 에너지. 그렇지? 그래서 9.8에다가 물체의 질량, 물론 단위는 질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써야 되냐면 자, 킬로그램을 써야 되고 들어 올렸으니까 여기서 단위는 꼭 뭘 써야 돼? 몇 미터 들어 올렸다. 높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뭐야? 높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논리는 그냥 이 물체한테 뭐를 했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한 만큼이 뭐가 생긴다?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됐죠? 그래서 식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다. 되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운동 에너지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운동 에너지라는 건 말 그대로 운동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운동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다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 에너지 식은 뭐 방학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증명이 안 돼요. 되게 단순하게 나올 수 있는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고급진 과학을 조금 배워야지 증명할 수 있는 거여서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그냥 결론을 얘기하면 운동 에너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식이 2분의 1.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하면 안 돼. 알았지? 그냥 그러니 하시면 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그 물체에 잘 나오는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속력을 뭐 하시면 되냐면 속력을 제곱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운동에너지 식이야. 그렇지? 2분의 1 나중에 배워가겠지 왜 저 식이 나오는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물체의 질량 몇 킬로그램 나간다는 물체의 질량 킬로그램에다가 물체의 빠르기 속력보다 미터 퍼 세크라는 값을 뭐 하면 돼?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알지? 그래서 이게 이보다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다.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 이제 뭔가 되게 잔뜩 써 있는데 어차피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할 거지만 어차피 우리가 문제 풀 때 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에너지라는 개념에서는 어떤 공식상으로 봤을 때는 요 두 가지 구한다.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공식에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씩 다시 뭐 하냐면 얘기를 쭉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115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 문제 풀면서 이제 지금 요거하고 관련된 것들 좀 더 얘기할게. 첫 번째가 B번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B번에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는 거기 선생님 다 복사해놨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첫 번째는 빈칸은 위치 에너지였죠.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뭐다? 위치 에너지. 맞지? 높은 곳에 어떤 데를 놨을 때 어떤 데로부터 높은 곳에 있을 때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다. 근데 하필이면 여기에다가 식이 9.8에다가 질량에다 뭘 곱하는 거니까 높이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높이를 곱한다는 거의 뜻은 어디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 뜻이란 말이야. 알지? 그래서 항상 위치 에너지 계산할 때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준이 어딘지를 잘 찾아야 돼. 알지? 시험 문제를 푸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푸는 게 아니고 어딜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으니까 에너지를 갖는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이 어디냐.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를 하면 기준은 그냥 지면이거든. 지면. 기준은 지면인데 만약에 지면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디를 기준으로 잘 잡았냐 요거를 좀 구분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요거. 근데 얘네 수학 시간에는 원래 아무 말 안 하냐? 완전 너 수학 학원에서 아무 말 안 하냐? 말하냐? 준성아, 네? 수학 시간에 아무 말 안 하냐? 수학 시간이요? 아니요. 근데 과학 시간에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근데 이게 약간 시간이 상대적이다 이런 느낌 있잖아, 그지? 그래서 특히 니네만 수업하면 우리 2시간 수업하는데 한 280시간 수업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이 이게 두 개가 있어서 자, 요 물체하고 자, 요 물체가 있어요. 똑같은 물체야, 똑같은 물체. 그래서 똑같은 물체가 있는데 한 물체는 빗면을 이용해서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여기 갖다 놓은 거고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두 가지 그냥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쳐봐. 그래서 어느 경우가 덜 힘들어? 왼쪽이요. 응, 그지? 그래 최소한 그 정도 얘기는 해줘야지. 어느 정도가 어디,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얘네 둘을 내가 비교했을 때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해서 뭘 주는 거야? 만약에 주는 힘을 비교한다고 치면 이 두 개 중에 요게 더 힘이 들어요. 이쪽에. 상식이잖아, 상식. 그죠? 그래서 저 빗면도 일종의 도구란 거야, 도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물체가 움직인 이동거리를 비교하면 어디가 이동거리는 더 길냐면 당연히 빗면이 더 길겠지. 그잖아. 얘는 이만큼 이동시켜서 여기 갖다 놓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직접 들어올리니까 요만큼만 가서 여기 갖다 놓지. 그럼 결국 이동거리를 비교해보면 뭐한다? 이동거리를 비교해보면 자, 이쪽이 이쪽보다 뭐야? 더 커. 알았지? 근데 얘네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곱하면 같아요. 알았지? 곱하면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힘이 더 큰데 얘는 이동거리가 더 작기 때문에
값이 뭐야? 힘과 이동한 거리 곱하면 이게 1이잖아. 1. 그죠? 1이니까 한 일은 뭐할까? 한 일은 똑같아. 그럼 결국 한 일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는 거를 뭐 할 때? 위치 에너지라는 걸 계산할 때는 위치 에너지는 뭐가 중요한 게 아니냐면 어떤 물체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올라왔다 이런 걸 하나도 안 중요해. 알았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올라왔다 이런 거 안 중요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다 몇 미터 높이에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높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야? 경로를 관련지어서 얘기하는 어떤 경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뭐 하는 거야? 위치 에너지 계산할 때는 경로를 상관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잘 봐봐. 만약에 말을 바꿔서 이 두 물체가 여기 있었어 이렇게. 그럼 여기 있던 이 두 물체가 이제 다시 아래로 뭐야?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로 떨어져. 근데 얘는 뭘 따라서 내려오고 얘는 빗면을 따라서 내려오고 얘는 뭐다? 그냥 자연학화에서 떨어지잖아. 그럼 두 물체가 여기 바닥에 이렇게 딱 모였을 때 도달하잖아. 그럼 바닥에 도달을 하게 되면 원래 두 물체가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똑같아? 위치 에너지 똑같지. 같은 높이에 있었으니까. 그럼 위치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이제 중력을 받으면서 두 물체가 점점 뭐 하는 거야? 빨라지기 때문에 이 두 물체가 딱 같은 높이에 다시 여기 바닥에 도달하잖아. 그럼 바닥에 도달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준 만큼이 똑같겠지.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얘도 위치 에너지가 100J이 있었고 얘도 위치 에너지가 100J이 있었는데 얘는 빗면을 따라서 내려가서 원래 있는 위치로 오고 얘는 그냥 떨어져서 원래 위치로 뭐야? 오면 원래 갖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 100J이 다 뭐야? 사라진 거지. 그잖아. 그럼 사라졌는데 에너지라는 건 사라질 수가 없거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려오면서 점점 뭐해져? 빨라지지? 그럼 결국 얘가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얘가 갖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떨어지니까 중력이 저 물체들한테 뭘 해? 일을 하잖아. 그지? 중력이 일을 하니까 그 중력이 일한 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결국 에너지하고 에너지도 또 뭐 하는 거야? 또 서로 전환이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떨어지거나 요 같은 지점에 도달할 때 물체는 줄어든 무슨 에너지 똑같아? 줄어든 위치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두 물체는 빠르기도 뭐 해야 돼? 빠르기도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이게 경로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의 느낌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높은 곳이라는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으로부터 얼마만큼 높은 곳에 있냐? 요거를 이제 잘 표현해야 돼. 위치 에너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 물어봤으니까 9.8에다가 뭘 곱하고 질량 반드시 킬로그램을 곱해야 돼. 그렇죠? 질량 킬로그램을 곱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반드시 뭐가 된다? 미터가 된다. 그렇지? 그래서 질량과 높이를 곱하는데 질량 킬로그램이고 높이는 미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니까 뭐다? 그 빈칸에 이제 운동 에너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 꼭 까보시면 안 돼요. 2분의 1에다가 물체의 뭐다? 질량에다가 그냥 속력을 하는 게 아니고 속력을 뭐 하냐면 제곱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곱수가 붙기 때문에 계산할 때도 약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다. 그래서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에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물체의 무엇과 똑같다? 운동 에너지랑 똑같다 이렇게. 근데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 문제는 주로 낙하하는 것만 낼 테니까. 그래서 어떤 낙하하는 물체가 있잖아. 그럼 이 물체한테 우리가 쓸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 떨어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잖아. 그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뭐랑 똑같냐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랑 똑같고 증가한 운동 에너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력이 한 일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같은 말이야. 시험 문제 풀 때도 여기 같은 말이니까 예를 들면 물체가 어느 지점에서 떨어졌어. 그럼 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100줄만큼 줄었다는 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100줄만큼 늘었어요 라는 표현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100줄만큼 늘은 이유는 그 물체가 떨어지면서 중력이라는 힘이 그 물체한테 뭘 했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이라 해서 중력이 한 일이 얼마가 된다? 100줄이라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알지? 그래서 특히 뭐 하는 경우에, 낙하하는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위로 연직 방향으로 던져. 그럼 연직 방향으로 던지면 물체는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느려지겠지. 그러면 얘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하면, 자, 첫 번째 뭐라고 써야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되면 얘는 올라가니까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무엇하고 같아요? 라고 하면 올라가면서 느려지니까 뭐야? 감소한 운동 에너지랑 똑같고, 왜 느려지냐라고 하면 얘는 중력이 일을 한다는 표현보다는 뭐야? 중력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중력이 2면 올라가니까 중력에 대해서 뭐한다?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아마 안 나올 거야. 얘만 나올 거야. 앞에가 자연학화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떨어지는 것만 나올 테니까,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뭐야? 줄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고, 그 운동 에너지 는 만큼은 중력이 그 물체한테 뭐 했다? 일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다음 6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4kg라는 물체가, 자, 기준 면으로부터 3m. 자, 기준을 정해준 거지. 자, 기준 면으로부터 3m만큼 있을 때 이 물체의 중력에 관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라고 했으니까, 자, 그냥 질량을 곱하면 안 되고 몇을 곱해서, 9.8을 곱해서 계산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9.8 곱하기 4 곱하기 뭐 하면 돼? 3 하면 되겠지. 알겠죠? 9.8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은근히 얘들아, 저 9.8이라는 숫자가 뭐 하는 숫자냐? 들어온 숫자지.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10으로 계산한 다음에 어차피 9.8이라는 건 10에서 0.1을 뺀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할 때는 그냥 이런 표현보다는 숫자가 약간 더럽게 나오는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편하냐면 10에서 0.1을 빼고 4를 하고 3을 곱한 걸 계산하는 게 뭐야? 더 낫고, 그럼 이건 어림 잡을 수 있거든.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값이 얼마야? 120이잖아. 네. 대충 답이 120 언저리 어떤 값을 그냥 선지해서 고르면 돼요. 굳이 번거롭게 막 9.8 계산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120 언저리가 뭐밖에 없어. 4번이요. 4번이니까 다 그냥 4번. 물론 선생님이 약간 디테일하게 막 117.6, 117.8, 막 118 이렇게 되는 미친놈이 있으면 그게 미친놈이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나중에 어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요 그냥 10으로 계산해서 언저리 값을 계산하셔도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7번 별표 좀 쳐놔. 7번은 좀 이제 설명할 게 있어요. 내용 자체에서. 자, 그래서 이제 7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해보래. 그렇죠? 그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를 우리가 눈으로 잘 보면 장치가 되게 단순한 거여서 일단은 뭐가 있다? 추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다? 나무 토막이 있어요.
추하고 나무 토막이 있어. 근데 추는 지금 사람이 뭐로 잡고 있어? 손으로 잡고 있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나무 토막은 자 이렇게 원통형 모양의 나무 토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통형 모양의 나무 토막은 그림을 잘 보시면 뻘겋게 생긴 뭐야? 뻘겋게 생긴 클램프라고 하는 놈이 뭐 하는 거야? 클램프라고 하는 놈이 얘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붙들고 있어요. 뭐 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 얘가 없으면 중력을 받아 떨어질 텐데 클램프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중력을 받아 아래 떨어지는 걸 클램프가 못 떨어지게 위로 이렇게 뭐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요랬을 때 이제 요 나무 토막 기준으로 위에 뭐가 있다? 추가 있죠.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잘 봐봐. 여기 잡고 있던 추를 실로 이렇게 연결돼 잡고 있던 추를 내가 탁 놓잖아. 그럼 이 추가 이렇게 떨어지지. 그죠? 그럼 떨어지면 무슨 에너지가 줄어? 위치 에너지가 줄잖아. 그럼 그 위치 에너지가 줄면서 그만큼 무슨 에너지가 늘어? 운동 에너지가 늘고 다른 말로 하면 중력이 이물체한테 뭐 하면서? 일을 하면서 점점 빨라진다. 그럼 어느 순간 얘가 쭉 내려오다가 나무 토막에 뭐 하면서? 나무 토막에 이렇게 땅 부딪히는 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하는 거야? 충돌하는 거지. 그럼 충돌함으로 인해서 얘가 요 나무 도막의 어느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뭘 가하는 거야? 힘을 가하는 거지. 그죠? 근데 힘을 가할 때 나무 토막이 움직이려고 하면 요 추가 떨어져서 나무 토막을 때렸을 때 이 나무 토막을 때리는 추의 힘이 무엇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마찰력. 그죠? 내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마찰력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깃털을 여기다 들고 있다 딱 떨어진다고 해서 깃털이 떨어지면 나무 토막이 부딪힌다고 해서 나무 토막이 무조건 뭐 하지 않아? 나무 토막이 무조건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추가 무슨 에너지가 있는 거야? 추가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추의 위치 에너지가 뭐한 만큼이 떨어지면서 감소한 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나무 토막을 미는 뭘 한다? 일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잖아. 추가 떨어져서 나무 토막이 뭐야? 충돌함으로 인해서 뭘 가한다? 힘을 가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추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이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일은 뭐에다 뭘 곱하니까? 힘에다가 물체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는 건데 이 추가 떨어지면서 이 나무 토막에 가한 힘은 최소한 무슨 힘 정도는 돼야 될까? 마찰력 정도는 돼야 되니까 요 힘은 마찰력 정도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이걸 실험을 할 때 이제 워낙 잘 나오니까 이걸 실험할 때 내가 추를 더 높이서 떨어뜨리던가 아니면 추의 질량을 바꾸던가 무슨 짓을 해도 이 나무 토막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은 뭐야?